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저는 남윤정이고요. 제 옆에는 서윤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 큐레이션하는 기준인데 그런 어린이 책 중에서 또 특별한 날에 읽어도 좋을 그런 책들을 지금 서윤주 선생님하고 같이 쭉 알아보고 있어요. 예, 오늘은 어떤 기념일에 대한 책인가요?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세계 해양의 날. 네. 왜 특별히 이 날이 중요한가요, 선생님? 우리 이 세계 해양의 날을 지정한 유엔에서도 2008년부터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사실 바다는 모든 어떤 생물의 근원? 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이 진화론의 출발점. 맞습니다. 네. 또 바다와 우리 몸, 이 인간은 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바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도 대부분 물인데 바다가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이 지구별이 인공위성 사진에서 파랗게 빛나는 게 바로 바다 덕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의 중요성은 뭐 기후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너무나 환경 이슈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 6월 8일 이 날을 바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바다 생물을 정말 골고루 정말 남김없이 잘 음식물로 먹는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바다가 깨끗한가 아닌가 이게 또 바다의 온도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해양의 날을 유엔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 보니까 2021년에 특별하게 여러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그런 활동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그냥 뭐랄까요? 마치 우주 공간으로 더미를 보내듯 그냥 없어진 눈에 보이면 괜찮은 것처럼 그런 해양 뭐 조업 이후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심각한데 그런 것도 또 다시 한번 떠올리고 바다를 정말 우리가 물려받은 그대로 그리고 후손한테 빌려 쓰는 이 상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를 항상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플라스틱 섬이라는 그림책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버린 그 플라스틱들이 바다, 태평양 어딘가에 섬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게 여럿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오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그 부친의 아버지 고향이 섬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은 섬에 그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큰 집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한 시간 넘게 갯벌을 오른쪽으로 끼고 그 좁은 그 뚝길을 한참 걸어야 됐어요. 어린 마음에 한 2-3시간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한 1시간 걸었겠더라고요. 네. 근데 오른쪽에 그 갯벌을 그 뜨거운 햇볕과 그 다음에 갯벌에 조개 같은 거, 뭐 게 같은 게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뽁뽁뽁뽁 올라오는 그런 걸 보면서 쫙 걸었던 그 기억. 그러니까 저에게 바다는 굉장히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봤던 바다들은 뭐 바다에서 어떤 해양 사고가 났다든지 또 뭐 바다가 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일로 더 많이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바다로 수영하러 간다든지 놀러 가는 일이 별로 예전보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뭐 이제 친척들 집도 다 내륙이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대한 사실 그런 추억은 별로 없고 잘 모르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여름 휴가라고 해봤자
그런 계곡을 가거나 가까운 바다에 가는 거였는데 어렸을 때 제가 서해 바다에 갔던 기억이 되게 나서 거기서 모래 그 방학 숙제가 있어가지고 모래를 이용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오는 그런 숙제가 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물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모래를 뿌리면 네네. 그게 꽤 붙어서 근사한. 꽤 네. 근사한 작품이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 마음에 왜 나는 동해에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은 동해에 가지 않지? 동해 바다가 더 맑고 깨끗하고 깊고 수영도 할 수 있는데 서해 바다는 사실 수영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잖아요. 모래가 워낙 특별한 많아가지고. 어떤 장소에 가야죠. 네,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동해에 가기에는 너무 멀고 예전에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렇죠. 좀 꼬불꼬불 대관령 맞아요. 네, 뭐 한계령 뭐 이런 거 넘어가야 되니까 완전 멀미나잖아요. 네, 그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동해안 가는데 2시간이면 간다 뭐 이러니까 맞아요. KTX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도 작년에 동해 기차 타고 다녀왔었는데 네. 정말 빠르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1시간 반이면 강릉에 바로 도착하고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동해에 갔다가 속초 쪽에 갔었는데 네. 좀 놀랬던 게 그 아이들이랑 같이 바다에 발 담그려고 갔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크고. 위험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못 들어가지. 쏠리면은 그거 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수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가? 높아서. 그래서 그 해파리가 원래 여기 있는 애들이 아니었는데 이게 우리가 거의 열대 어떤 그런 아열대 기후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동해까지 온 거죠. 원래 동해 바다는 저 그렇죠. 어렸을 때 교과서에 사회교과서 동해 바다는 차가워가지고 그렇지. 이제 뭐죠? 뭐 명태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그런 걸 기억하시다니. 사회를 좋아하는 어린이였어가지고 네. 그 사회과 부도를 보면은 그 특산물 울릉도 독도 오징어 이게 따닥 그 그림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더 이상 이제 서해바다에 연평도 조기, 네. 동해는 명태 뭐 이렇게 탁탁 있었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다 안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안 잡히고 그래서 또 그것도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먹거리 다양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사라져 버리고 잡을 수 없다? 생물 다양성도 줄고 그게 이제 환경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 환경이 그렇게 된 거는 인간이 그만큼 환경을 그 뭐라 그럴까 학대한 거죠. 맞아요. 네, 함부로 썼고 뭐 함부로 버리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이산화탄소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수온은 올라가고 1.5도만 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이제는 약간 세계의 경일기가 된 거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올 여름도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너무 덥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땅에 예전에처럼 제가 분명히 자꾸 어릴 때에서 해서 죄송한데 그게 너무 다르니까 체감하는 게 예전에는 분명히 봄비가 오면 따뜻해지고 또 이제 그렇게 여름에는 장마가 딱 있고 그렇게 그렇죠. 그게 확실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가을에는 가을비가 오면 추워져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좀 놀랬던 게 어느 날 그 비가 이제는 막 스콜처럼 오잖아요. 되게 국지성으로 막 퍼붓는데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슬리퍼 같은 거 물이 잘 빠지는 신발을 신고 거리를 나갔는데 물이 따뜻한 거예요. 그 발에 젖은 그 물이 뜨거워요. 빗물이 뜨끈뜨끈한 너무 거예요. 더운 거야. 너무 덥고 이 지면 너무나 데워져 있고 이 도시의 지면은 그러니까 비가 확 왔는데 차갑거나 시원하거나 춥지가 않고 분명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 때도 비가 오면 약간 쌀쌀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슬리퍼 신고 나가면은 발이 차갑고 그게 재밌어서 일부러 더 막 신발 그렇게 신었어요. 그렇죠. 빗물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느끼고 또 바다의 어떤 그 입장에서 제가 오징어를 좀 좋아하는데 오징어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오징어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분명히 예전에 오징어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마리에 막 5,000원, 한 마리에 10,000원. 최근에는 오징어를 사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비싸졌나요?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오징어가 원래 근데 되게 서민의 재료고 오징어 콩나물국, 오징어 김치국, 오징어 묵국. 오죽하면은 그렇게 다양하게 썼겠어요. 오징어 볶음. 백반에도 항상 제육볶음과 오징어 볶음은 무조건 있는 기본인데 기본인데 반찬. 이제는 정말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왜 그런 오징어가 느낌이. 비싸지? 안 잡혀서. 그게 바다가 따뜻해서 그렇지. 그런 거. 안 오징어 잡혀서. 잡이배 동해안. 네. 오징어 잡이배가 둥둥둥 떠 있는 걸 봤는데 이제 안 잡히고 안 있는 잡힌다고 애처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최근에 또 다큐 같은 걸 봤는데 그 어민들이 너무 이게 바다가 자꾸 변하니까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생계도 분명 이걸로 계속 몇십 년을 먹고 살았는데 그치. 이 최근 한 진짜 한 10년? 근데 맞아. 15년 사이에 맞아. 기후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더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체감하는데 그 바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제 삼촌이 또 경상도에서 배농장 하시는데 삼촌도 봄비가 차라리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갑자기 팍 오고 안 오고 가물고 갑자기 빡 오고 이러니까 배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과일이 맛이 없고. 맛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고. 네, 그러니까 봄비가 봄비 같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강우량도 그렇고 하여튼 환경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진짜 해양의 날 얘기인데 거의 환경 얘기에 딱 붙어 있네요. 네. 진짜로. 밀접하기 때문에요. 네. 사실 바다가 모든 거 이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걸 다 순환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걱정인 게 이런 뭐 어떤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이런 거에 할 때도 온도가 되게 높아지고 물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또 국가적인 경제나 산업 측면에서 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바다 안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넵튠, 네. 포세이돈. 네, 갑자기 맞습니다. 옛날 신화 그래서 속에. 지금 책 얘기를 안 하고 바다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네, 이런 첫 번째 것도 재밌으니까요. 네. 첫 번째 책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 네. 밤바다로 해로질 가요입니다. 밤바다로 해루질 가요. 조혜란 글그림 책 읽는 곰에서 2021년에 나온 그림책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어린이 책 2권 1의 세계에서 소개했던 책이고요. 네. 8번째 질문. 여성 인물의 노동을 본인, 가족, 동료, 사회가 존중하나요? 이 책에 나오는 할머니의 어떤 노동, 어촌에 사는 할머니의 일 이야기가 나오는 책입니다. 서평을 읽어볼게요. 서해안 바닷가 마을에서 할머니와 사는 해랑이는 도시에서 일하는 엄마의 생일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이 많다. 바닷물이 가득 찼다가 빠져서 해루질하기 좋은 보름날 밤, 해랑이와 할머니는 온갖 생명이 넘쳐나는 바다 곳간 갯벌에서 엄마에게 줄 선물을 마련한다. 행여나 욕심부려서 바다 곳간이 비지 않도록 딱 필요한 만큼만 잡고 새끼 고기는 놓아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풍요로운 바다, 그리고 바다만큼이나 드넓은 동네 어르신들의 살뜰한 마음이 오늘도 해랑이를 건강한 아이로 기르고 있다. 네. 여기서 해루질이라는 것은 물 빠진 바다에서 개나 고둥, 조개, 낙지, 물고기 따위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밤에 횃불을 들고 나가서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든 바다 생물을 잡는다고 해서 회질, 회바리, 활해질, 해락질, 해루질 등등 이렇게 다양한 방언으로 불리는데요. 갯벌이 많은 서해안,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는 주로 해루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해루질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 단어를 낯설기도 하고 제주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네, 주로 충청도, 전라도 말이라고 합니다. 이 작가님이 보니까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아마 그 동네 말을 좀 익숙하신 것 같고 또 직접 그림책 만드는 그런 그림책방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예, 농부의 땀이 배어있는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들 밥 한 톨, 김치 한 조각도 소중하다. 이런 말씀도 했네요. 맞아요. 또 네, 저희가 할머니 어디 가요 시리즈도 네. 추천을 했었죠. 맞아요. 너무나 네. 그 자연에 있는 그대로 시골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네, 귀중한 맞아요. 책들을 많이 만드시는 너무나 훌륭한 작가님이셔서 앵두 따러 간다, 밤 주우러 간다. 그 얘기죠. 네. 네. 할머니가 또 등장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책이 진짜 따뜻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림도 표지도 얼마나 예쁘고요. 아기자기한지. 네. 표지의 이야기가 막 느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횃불을, 그러니까 송진을 그 뭉쳐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횃불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 조금 현대화된 거죠. 그렇죠. 할머니랑 해랑이랑 이 어떤 뭐랄까요 머리에 쓰는 헤드랜턴? 네, 헤드랜턴 맞습니다. 그것을 탁 쓰고 가셨어요. 네. 빛이 쫙 퍼지고. 이 옆에 막 꽃들이 펴 있는데 제가 꽃을 몰라가지고 설명을 하시기가 약간 모란이나 작약 같아요. 꽃이 네. 아주 크고 탐스러운 꽃이에요. 근데 바닷가에 피려면 해당화 이런 거여야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멀리 뭐 등대도 있고요. 이 할머니가 되게 인자하게 웃고 있고, 예, 손자가 이렇게 할머니 팔에 하나 걸고 네. 해루질 가고 있습니다. 그 작업복 입고 장화 네. 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일 재밌는 게 그 달. 다리, 달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조개 모양. 아, 그러네요. 입니다. 다리 둥근가 봤더니 한쪽이 약간 이지러진 조개 모양의 달이 떠 있어요. 조개 껍질 문양이 잘 그려져 있고요. 문양도 있고요. 네, 이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네. 해루질은 이렇게 보름날 하는 그 어업이기 때문에 달이 밝을 때 네. 안에 펼쳐봤더니 뭔가 어린이가 그린 듯한 마을 지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언덕도 네. 있고 바다도 있고 뭐 갈매기 떼도 있고 사인펜으로 막 그려놓은 듯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저런 그림 저는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그릴 때 너무 즐거웠었어요. 저도 이런 거 좋아했는데. 참 좋아했습니다. 등고선 그리기 뭐 맞아요. 그다음에 지도 지도 제작 그리기, 맞아요. 그런 거 참 좋아했어요.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요즘도 하긴 할 텐데. 요즘도 하긴 하는데 네. 확실히 아이들이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소근육 자체가 많이 네. 좀 퇴화했어요. 왜냐면 아. 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렇지. 그리고 패드 자주 만지고. 만지고 그리고 이렇게 손글씨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귀찮잖아요. 이게. 우리도 많이 힘들고. 퇴화했잖아요. 많이 퇴화했죠. 저도. 이렇게 손글씨 쓰려면 힘들어 막. 그렇죠. 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모를 이제 종이에다 안 하고 그냥 핸드폰에다가 하잖아요. 네. 그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가끔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끔 다이어리를 쓰는데요. 음. 공책에다가 좋더라고요. 쓰면은 손글씨 쓰면 뭔가 약간 다른 행위를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그치. 느낌. 워낙에 디지털 이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근데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저는 좀 웬만하면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걸 권장하고 그걸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워낙에 뭐 디지털 교과서 말도 많았고 하는데 대부분의 근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이들 소근육을 많이 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데 동의는 하시죠. 당연하죠. 네. 이게 소근육이 또 뇌의 발달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럼요. 뇌신경하고 연결되는데 이 터치하는 건 아무래도 네. 예, 그걸 못 좋지 따라가는 않습니다.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더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이거 그냥 터치하면 되게 즉각적인 정말 그렇지. 정말 탁탁 되지. 0.1초도 안 걸리고. 근데 또 저희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 스마트폰은 뭐 하나 누르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오래 뜰 때 걸렸지. 오래 똑 하고 걸렸지. 쓱 뜨고. 기다렸죠, 네, 항상. 웹페이지도 뜨드드드 이렇게. 로딩하는 시간이 걸렸죠. 두두두두. 맞습니다. 점점점점 갈매기 날아가고. 그쵸. 근데 이게- 지금은 로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퍽퍽 안 뜨면은 버려야지. 그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그 무한 스크롤에다가. 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후진 올인원 PC를 누구에게인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 네. 무지하게 느리거든요. 네. 거의 로딩할 때 도 닦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꾸려고 해요. 사실 빠른 걸로. 아저씨 기사가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네. 그 기사가 제 거를 보더니 이걸 쓰고 있었냐고. 내가 한 달 동안 쓰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거는 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괜찮다. 내가 뭐 명령어 하나 내리고 올라오는 동안 이렇게 딸 생각하고 기다린다. 명상이네요. 거의 명상한다. 버리실 거예요, 그거? 가져간대요. 가져가고 그렇구나.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거 갖다 주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중고를. 핸드폰 같은 것도 예전 거 피처폰 같은 거 다시 또 추억에 그거 해가지고 그거 되게 귀하고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전 다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네. 다음부터는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갖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진짜요? 네. 선생님 그거 되게 비싸게 팔리네요. 진짜? 저는 다 그냥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 예전 핸드폰에 그 픽셀 있던 그런 핸드폰 네네네. 있잖아요. 네. 게임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안 깔려 있으시죠? 몰라요.
안 깔려있을 거예요. 당연히 제가 게임은 안 하기 때문에. 네. 픽셀 게임 유행이라서요. 레트로. 네. 뭐 할 수 있겠죠. 뭐 충전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어쨌든 네. 네. 요즘 오늘 좀 딴 데로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재밌으니까요. 어쨌든 해루질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바닷가 이제 할머니하고 두 손자녀가 같이 해랑이. 전형적인 어촌마을에 빨간 기와 파란 기와 있는 지붕 있는 집이에요. 네. 아마도 뭐 작가님의 어떤 기억을 살려서 충남의 어느 어촌마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보면은 또 텃밭에 고구마랑 가지랑 정말 정성껏 심어 놓으셨네요. 양배추. 네. 제가 요런 건 좀 알겠습니다. 파, 브로콜리들 많이 심어놨습니다. 네. 들깨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텃밭이 있는 어촌 마을에 내 이름은 해랑이에요. 바닷가 마을에서 할머니랑 살아요. 내일은 멀리서 일하는 엄마가 집에 온대요. 내일이 엄마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부모와 살고 있는 그런가 봐요. 아이예요.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한 가족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랑 이 해랑이랑 좀 그 번화가 읍내일까요? 하여튼 뭐 시내일까요? 네.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막 구경도 하고 근데 할머니가 두 손 가득 어떤 쇼핑백 그 가방을 들고 이제 오십니다. 할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셔요. 네. 한쪽 골목에는 이렇게 생선 말리고 있어요. 네. 버섯이랑. 생일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샀는데 엄마 생일 선물인가 했는데 아니었대요. 동네 어른들이 바다에 나갈 때 쓰는 것들이에요. 나한테 딱 맞는 물 옷도 있어요. 이제 해랑이가 물 옷을 선물 받았나 봐요. 네. 엄마 선물은요. 내가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할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바다 곳간에 가면 뭐든 다 있다. 엄마한테 줄 멋진 선물도 있을까요? 이제 이 헤드랜턴을 쓰고 나갑니다. 지금 보면 다 그 뒤에 마을 모습이 쫙 그려져 있는데 여러 집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 뭐 경운기 같은 것도 보이고 어르신들 모습 보이고 되게 귀여운 그 뽀글뽀글 머리 하신 할머니도 보이고 이제 해루질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선생님 얘기하는 동안에 저는 이 그림을 쭉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밤에 해루질 가는 할머니하고 이 해랑이도 재미있지만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너무 정겨워가지고 집집의 풍경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싶은 맞아요. 그런 풍경을 정말 이게 사랑으로 그려진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사랑이 가득한 그림이에요. 네, 할머니. 네. 어르신들이 근데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이 해랑이랑 할머니랑 해루질 가는 거를 좀 지켜보는 듯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네요. 어디 가고 있나. 네. 오늘은 해루질하기 좋은 날이래요. 바닷물이 가장 많이 차올랐다가 가장 많이 빠지는 살이 때거든요. 커다란 보름달이 우리를 반겨줘요. 그런데 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은 뭘까요? 지금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바닷가로 갔는데 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개 껍데기 같은 달이고 저기 멀리 반짝반짝반짝하는 불빛이 보여요. 가봤더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작사레, 집게, 뜰채까지 들고 있어요. 적당히들 잡아유. 할머니의 말에 누군가 대꾸했어요. 네네 알겠어요. 눈부시니까 불 좀 치워주세요. 알겠어요. 저리로 가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이 할머니랑 해랑이는 되게 그 물건이 단촐한데 이 외지에서 온 아마도 도시 사람들이겠죠? 그런가 봐요. 완전히 뭐 웨이건에다가 호미에다가 진짜 막 작살에다가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그냥 그 갯벌을 약간 초토화시키는 작사를 내려고 왔나? 그런 생각이 초토화시킬 생각 아주 중장비에 버금하는 할머니 같이 이렇게 바구니 들고 온 게 아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와 해랑이는 조개를 캐러 갔어요. 여기서 할머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금도 적당히들 잡아요. 이게 저는 이 책의 주제 말이 아닐까,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개를 캐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잡자. 웅덩이에 갇힌 새끼 고개는 그냥 놔도 큰 고기가 돼서 돌아오도록. 그래야 바다 곳간이 비질 않는다. 바다 곳간이라는 말도 참 중요한 좋죠. 말이죠. 바다에 의지해서 사는 분들에게 바다는 곳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다 말려버리면 곳간이 풍부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나도 적당히 잡아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갯벌을 표현한 방식도 참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우리 해랑이가 뭘 좀 잡아요. 할머니 작은 조개밖에 없어요. 대맛이네. 납작 조개는 먹을 게 없으니 놔줘. 이게 제일 많아요. 명주 조개네. 모래가 많아. 이 통통한 건 뭐예요? 동죽인데 구워 먹으면 달달하고 짭조름하게 맛나지. 털이 난 이 조개는요. 피조개가 아직도 있네. 겨울에는 준먹만한 것도 나오는데. 이 보름달 같은 조개는 뭐예요? 마당조개. 찌깃찌깃하고 맛없어. 놔줘. 아까 그 달 모양. 달 모양이 바로 마당조개네요. 이거 진짜 큰 조개 있어요. 그게 백합이요. 국 끓이면 구수하고 시원한 게 아주 일품이지. 우리 할머니는 모르는 게 없어요. 또 저희 할머니 경북 상주에 계신 저희 할머니도 모든 풀을 다 알고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건 뭐다. 그거 뭐 무쳐 먹으면 뭐 맛있다. 이거 뭐예요? 그거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할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 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진짜 그럴 때 보면은 내가 바보가 아닌가? 도시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자연에 대해서. 네. 끼껏해야 뭘 알까? 바지락 정도 알 거야 아마. 바지락 칼국수 때문에. 동죽은 맛있는 거 알고 동죽 드셔보셨어요, 선생님? 아마 되게 부드럽고 우리가 약간 조개구이집 가면 거의 좀 주더라고요. 네, 거의 다 먹어보는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 기억이 나는 게 또 작년에 가을에 아이들 데리고 그 갯벌 체험을 갔어요. 큰맘 먹고. 어디로 가셨어요? 서해로 갔죠. 서해 뭐 시흥 이런데? 시흥이 아니라 약간 어디? 월미도 태안. 월미도 인천. 네, 인천 쪽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뭐 그쪽인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충청도까지는 못 내려갔고 인천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거 가서 이제 시화호 이런 데 많이 하던데. 그쵸. 예. 거기 꽤 있더라고요. 그런 네네. 농장 같은 이렇게 네. 체험형 이제 네. 업체가 그래서 이제 트랙터 같은 거 타고 갯벌 앞 좀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그 그물망을 줍니다. 그럼 알아서 이제 캐라고 해요. 호미 같은 것도 빌려주고 하면은 하는데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진짜 조금밖에 힘듭니다, 갯벌. 네, 조금밖에 안 줘 이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그 도파민 있잖아요. 뭔가 보물찾기 여기서 그렇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호승심이 생겨. 네, 한 번 나올 때 그 쾌감 그걸 때문에 중독이 돼서 막 했어요. 결국에는 막 다 채우고 왔는데 하셨구나. 근데 집에 와서 몸살이 난 거죠 또. 되게 구부리고 해야 되잖아요. 계속 네, 같은 동작을. 그쵸. 네. 근데 확실히 저희 시골에 농사 짓는 할머니도 힘이 세시지만 이 바다에 계신 분들이 진짜잖아요. 그 물살과 어떤 그것을 태양과 버티고 그렇지. 거기서 나오는 그 근육이랄까요? 근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물에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더 존경스럽다고 할까? 근육이 더 험한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바다일이라는 게 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도 그렇고 더 갯벌에서 하는 노동은 진짜 이렇게 그 보면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밭일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근데 네. 좀 상대적으로 바다가 환경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나쁘죠. 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갯벌을 걷는 것 자체도 한 두세 배 맞아, 힘들고 저는 그 겨우 그냥 한나절 했는데도 막 근육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랬는데 맨날 거기서 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생각도 들고 그러네. 그것도 큰 기술인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또 그 TV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부부인데 한 50대, 60대 되게 젊으세요. 근데 여행을 갔다가 바닷가 여행을 갔다가 네. 너무 그 동네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시 생활 다 청산하고 그냥 갑자기 바다에 정착했구나. 바다에 정착해서 조그만 통통벨 하나 사셔서 네. 이제 어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그 딱 두 분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잡으시는데 뭐 오늘은 좀 뭐 안 좋다 좀 깨졌다 이러면은 그냥 다 드세요. 그래가지고 살이 많이 찌셨대요. 막 바다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삶이. 저렇게 진짜 어부의 나날이네. 네. 저렇게 살면 어떤 삶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저도 바닷가는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사실 바다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바다가 바람이 일단 심하고. 그쵸, 위험하죠. 네. 무섭고. 그러니까 그 바람이 심하다는 게 사람을 빨리 지치게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좋은데 바람이 많다는 거가 딱 떠오르면은 이 오래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 바람이 불면. 그래서 보기에 좋지만 거기에 살 때는
내가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만치 않죠. 네. 맞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바다가 친척집이 다 바닷가여가지고 갔을 때 기억이 많은데 그 약간 지루함과 힘듦이 떠올라요. 가도 비슷하다든지 바다라는 그러네요. 게 예,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갯벌 체험 이런 건 전 진짜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네. 체험이 아니라 진짜 그쵸. 따라 나가서 맞아요. 네, 바지락 캐는 그쵸. 네, 시골 할머니 뭐 아줌마 따라 나가서 해본 적도 있고. 도시 아이들은 돈을 내고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참 어쨌든 이제 해랑이랑 할머니랑 예. 뭐 쭈꾸미 조개 안에 소라 안에 든 쭈꾸미도 발견하고 많이 캐고 있네요. 네, 이 해랑이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네. 바다 밑에서 본 그 시야 시점이 지금 바다 밑인데 이제 네. 해랑이가 비치는 거죠. 네, 이렇게 위에서 잡으려고 보는 쭈꾸미 이제 놔주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엽고 이 바다의 어떤 그런 신비 이 안에 막 새우도 있고 게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해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삼도 있고요. 어린이 표정이 아주 그냥 신명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근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안개가 가득해져서 해랑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할머니 여기 어디지? 막 당황했어요.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는데 누군가 어깨를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이거서 할미 옆에 꼭 붙어 있으라니께. 행 할머니. 딱 나타났네요. 네, 그러면서 또 저 멀리서 불빛이 흔들흔들 다가오네요.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가 걱정해서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아까 마을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죠. 너무 안 온다. 그래서 또 옆에 이제 별이 할아버지가 독살에 든 커다란 숭어를 건져와서 내일 아침에 해랑 엄마 쪄줘요 하면서 이렇게 내일 이제 해랑 엄마가 온다는 걸 또 다 아시고. 인심도 너무 좋다.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 어르신들이랑 같이 경운기 같은 거 네, 타고 집으로 가네요. 집으로 갑니다. 네. 완전히 뻗었어. 또 이 시골 이 마루 네네. 모습 한쪽 뭐랄까 이 커다란 이거 뭐라고 하죠? 고무다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루같이 생겼는데 네. 여기 안에 조개랑 그 숭어 큰 그릇에 들어있고요. 캐온 조개들이랑 또 얻은 숭어가 이렇게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마루에 늘어져 있어요. 툇마루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엄나무순, 달걀, 땅두릅, 딸기, 꽃다발들이 있어요. 너무 탐스럽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이제 마지막에 등장해요. 와서 그냥 식사하십니다. 맛있게 먹는 것만 네. 나오네. 엄마 정말 좋겠다. 할머니하고 딸내미가 이렇게 힘들여가지고 조개도 캐오고 동네 사람들이 숭어도 갖다 주고 막 한 상 받아서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랑이는 이제 엄마한테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 액세서리를 선물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바다랑 그 근처에 이제 달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다와 달은 달의 힘으로 바다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깊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동해안에 이렇게 쭉 나 있는 길이 해랑길 아닌가요, 선생님?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해랑길. 해랑길. 여기 주인공 이름이 해랑인데 네. 제가 여기를 조금 걸었었거든요. 밤바다로 해루질 가요. 조혜란 작가의 그림책인데요. 그림이 일단 생동감이 넘치고 바다 생물들도 그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좋은 건 이 동네 분들하고 이 할머니가 만드는 교분 같은 거,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좋고요. 해루질 이렇게 또 보름 때 이렇게 바다 나가서 직접 캐는 거 밤에 밤바다로 해루질 가요라는 그림책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해랑은 바다에 사는 짐승의 한 가지라는 한자 뜻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캐릭터도 있어요. 바다의 물결이라는 해수부 대표 캐릭터가 있었고, 또 부산에 뭐 해랑길 그런 곳이 있고, 또 그 열차 중에 해랑열차라고 국내 기차인데, 이런 것도 해랑이라는 있네요. 단어가 많이 쓰이네요. 네, 고급 레일 크루즈 해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숙박형 열차라고 하네요. 저는 어쨌든 그 동해안에 이렇게 해랑 7길, 해랑 8길 이런 거를 걸었던 기억이 나서 부산부터 아마 위에 고성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면 할 수 없죠. 네, 지금까지
밤바다로 해루질 가요.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책은 무슨 책일까요? 두 번째도 바다에 관한 책인데요. 네. 이번에는 바다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책입니다. 네. 해저 지도를 만든 마리 타프입니다. 로버트 버레이글, 라울 콜른 그림, 김은아 옮김, 비룡서에서 2019년에 나온 그림책입니다. 인물 그림책이에요. 네. 이 책은 1권에서 추천을 했었고 네. 사회적 인정 범주에 들어갔어요. 네. 21번째 오늘의 어린이 책 질문. 여성 인물의 사회적 기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서평을 읽어볼게요. 네. 깊은 바닷속 땅의 모습을 종이에 그려낸 과학자 마리 타프의 이야기. 여성을 태운 배는 운이 나쁘니 관측선에 태워줄 수 없다는 편견 가득한 주변의 반응에도 기죽지 않고 거대한 바다 밑 지형을 탐구한 마리 타프의 씩씩한 모습이 거친 표면의 종이에 그려낸 그림과 잘 어울린다. 마리 타프의 지도 덕분에 대륙 이동설이 힘을 얻은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그렇군요. 네. 지도. 네. 저 지도 참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지도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과부도 보는 거 좋아했고,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지도들 있잖아요. 지도 그리기 하고 지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차에 지도가 꼭 있었잖아요. 내비게이션 맞아. 없던 시절에 네네. 그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서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것도 하셨나요? 그런 거는 못했었는데 어린이니까? 그냥 지도를 네. 보는 거를 그 자체로. 좋아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이 마리타프는 바닷속 지도를 그린 대단한 일을 했네요. 네. 그래서 대륙 이동 어떤 실증적으로 보여준 그런 학자입니다. 네, 이 마리 타프 이 책을 보면은 이제 표지가 그 커다란 배에 이렇게 네. 서서 뒷모습이에요. 어떤 네, 여성이 바다를 치마를 보고 입고 있는 있어요. 네, 바다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뭔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이 그림 그러니까. 약간 자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톤이. 소개했던 마리타프랑은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네. 그런가요? 네, 좀 시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굉장히 시적으로 보입니다. 이보다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아버지가 지도를 만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워낙에 익숙했었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도 좀 흥미를 느낀 거죠. 그래서 바다에도 지도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타프가 어렸을 때는 지도를 보고 나는 정말 지도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도에 있는 등고선, 다양한 색들을 너무 좋아했대요. 맞아요. 이렇게 진짜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도 보고 처음에는 그냥 땅의 지도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리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바다 밑에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타프는 항상 학교에서 교실에 걸린 그 지도를 좀 하염없이 바라봤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에는 뭐 프랑스가 있네. 여기는 뭐 남아프리카가 있네. 근데 늘 바다가 있네. 그러니까 이 지도에는 땅도 있지만 바다가 사실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리타프가 대학교 때 한 선생님이 이런 비밀을 말씀하셨대요. 바다는 지구 표면의 반 이상을 덮고 있지만 바다 밑에 대해 아는 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아마 마리타프가 호기심을 탁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타프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책에서 유럽에 있는 많은 책에서 여성 인물 책에서 늘 있었던 편견이지만 여자는 뭐 대학에 가면 안 된다, 공부를 할 수 없다, 네네. 박사를 할 수 없다. 이 마리타프도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였나 봐요. 여성 과학자가 일단 별로 네.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과학자를 이제 뽑는다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서 서류 정리할 사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자니까 너는 그냥 연구가 아니라 서류 정리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해양연구소에서 만난 상사 모리스 박사조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자는 바다 관측선 탈 수 없다. 왜냐? 왜일까요? 재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자를 태우면은 죄송합니다. 운이 나쁘거든요. 이
선박과 여성의 어떤 오랜 원한 관계. 네. 네. 왜 그럴까요, 근데?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 세일엔 그런 전설 때문일까요? 모험 자체에 대한 거에서 어떤 여자를 차단하는 오래된 관습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간다든지 배를 타고 어딘가 떠난다든지 이런 거는 남성들의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오랜 선사시대부터 여성은 출산하고 육아하고 집을 지키는 존재고 떠나는 존재는 남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신화적인 상상이 덧붙은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맞습니다. 네,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마리타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런 배경 환경이 있었지만 그 미국 해군에서 개발한 음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음향 특심 기술이라고 하네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음파를 쏘면서 돌아온 속도를 계산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그 해저 안에도 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판 구조론이 이 마리타프 덕분에 네.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판 구조론을 다 그 상식으로서 이제 과학 시간에 그렇죠. 알고 있고 배우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근데 정말 예전에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바다가 너무 무섭잖아요. 왜냐면 폭풍이 언제 칠지도 모르고 갑자기 파도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지를 진짜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그렇죠.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가 그냥 평평할까? 그렇게 상상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마리타프가 그렇지 않다. 이 안에는 땅도 있고, 산도 있고, 판이 있다. 이런 것을 유추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죠. 틀림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책을 바다를 또 좋아하는 어린이들이나 바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마리타프 너무 이 사람 이름도 이제 상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저 지도를 만든 사람 너무나 훌륭한 한 획을 그었는데 연구에 네. 그것보다 한 일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네. 여성 인물 다룰 때 늘 느끼는 거긴 한데 여성 인물은 논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인용되고 호명돼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인용하거나 호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잊혀지고 예전에 이지우 선생님이 여성 과학자 썼던 그것도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여성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소개한 이 마리타프 같은 경우도 분명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그렇죠. 예. 이름은 낮지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거 질문할 때 아까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소개하셨는데 여성 인물의 사회적 기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 이야기가 이 인물이 가진 성과, 업적을 제대로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의 질문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적합한 것이기도 하고 또 지도라는 게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맞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연구한 여성 학자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기운이 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지도를 좋아했던 어린이였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요즘 어린이들한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어린이들이랑 좀 수업을 몇 번 해봤는데 네.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허. 좋아하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아마 여자는 예전에 배를 탈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렇죠. 이 두 분의 작가, 두 분 다 미국 작가들이네요. 네네. 많은 어린이 책 작업을 했던 글 작가와 그림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이 아니라 상도 많이 받은 중견 작가들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책들이 많이 또 나오고 읽히고 네. 좀 어떤 세상의 그런 흐름에 의해서 좀 편집되지 않고 좀 있는 그대로 많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성 인물을 저희가 특별히 이제 주의 깊게 자꾸 보려고 하고 또 새로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들도 그런 작업들을 또 어떤 출판사들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거듭 소개되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어떻게 또 소개되는 방식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더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또 기분도 좋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이 마리타프 책은 과학의 날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좋은 인물, 롤모델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잘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권의 책 해양의 날에 맞는 그런 책 밤바다로 해루질 가요. 맞나요? 네. 네네. 그리고 해저지도를 만든 마리타프 두 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바다 얘기를 하다가 네. 정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또 책과 연관된 이야기들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다 여행을 조만간 한 번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길게 잡아서 바다 여행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예, 오늘의 어린이 책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